오늘도 C 언어를 해봅시다. 그래서 C 언어,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 포인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요. 유튜브에 질문이 올라온 것이나, 다른 곳에서 질문 들어온 것을 보면은 포인터 부분을 아직은 조금 더 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설명 안 한 부분도 있고, 일단 포인터, 가장 기본 형태인 포인터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이 구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문, 이거는 포인터형이죠. 포인터형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고 가면은, 개념을 복습하면은, 포인터형은 이것도 똑같이 포인터 변수도 똑같이 변수예요. 그래서 int i 이렇게 하면은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거기다 0을 넣은 상태로 만들어주죠. 변수 i를. 그리고 포인터 변수 p는 주소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값을 넣는 거죠. 그리고 이 int는 뭐냐? 그래서 이 별이 포인터 타입이란 건데, int는 이 포인터를 이용할 때, 포인터 연산을 이용해서 접근할 때 그 접근한 공간을 int형으로 써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소를 넣을 수 있죠. 그래서 포인터 타입은 주소를 넣는 타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넣는 타입인데, 이 포인터 타입은 int형 변수를 참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nt형 변수에 주소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조를 하는 거죠. 참조란 게 또 어떤 의미냐? 참조라는 단어가 그렇게 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일 만한 단어는 아니죠. 참조라는 단어를 보면은 참고하여, 비교하여, 대조하여 봄, 이런 참고하고 비교하고 대조하여 봄 이런 식인데, P가 i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게 그래서 주소를 담고 있어서 포인터형이고, 이 앞에 있는 int는 뭘 의미하냐? 이렇게 포인터 연산을 사용할 때 P의 주소가 담겨있죠. 그래서 i의 주소가 담겨있고, 포인터 연산을 사용하면은 P에 담겨있는 주소, 그곳에 있는 그 주소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여기다 출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포인터 연산이라고 저는 표기하는데, 정확히는 이제 간접 접근 연산이거든요. 그래서 P가 가지고 있는 주소에다가 이제 간접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P는 i의 주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i의 주소를 통해서 i의 접근을 하는 거고, 이 P의 타입이 이제 int형 포인터이기 때문에 그 주소에 있는 변수가 int형 변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i에다가 이게 주소 연산자라면은 주소가 주소 값이 P에다 대입되는데, 오른쪽에 이 주소값은 그냥 주소값은 그냥 숫자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컴파일러는 이 int형의 주소다 라고 이제 타입이 있습니다. int형의 주소, 이것이 바로 int형 포인터 타입,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에 해당하는 타입이 포인터 타입인 거죠. 네, 주소에 해당하는 타입이 포인터 타입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널이라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하려고 합니다. 널 값이란 게 뭐냐? 예전에 설명할 때 널이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값,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비어있는 값. 네,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효력이 없음, 이런 라틴어에서 파생된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값이 없음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어쨌든 값이 없는 그런 걸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네요. 위키백과에서. 이 널이 C 언어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있냐, 그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int형은 널 0이죠. int형의 변수에는 0을 넣듯이 P 포인터 변수에는 널 같은 거를 초기화하는 게
기본 관습인데요. 그러니까 쓰레기 값을 갖지 않도록 초기화할 때 i는 0을 넣고 포인터는 널을 넣는 게 보통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널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이 널이라는 것이 stdio.h 이 안에서 널을 define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 시간에 전처리기에 대해서 배웠죠. 전처리기에 대해 배웠기 때문에 이제 널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직접 stdio.h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파일을 열어서 어느 부분에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지 한번 직접 찾아볼까요? 여기서 찾기로 널 찾아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대부분의 제 컴파일러에서 제공하는 stdio.h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define null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뭔 뜻이냐, 이 숫자 0이란 걸, 숫자 0은 이제 정수형인데 그거를 void 포인터형으로 바꾼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void 포인터형의 0 이걸 넣은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또 void 포인터형이 뭐냐, 새로운 것이 나왔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네, void 포인터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void 포인터, void형은 이렇게 int, main, void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함수에서 리턴을 하지 않을 경우 이런 식으로 리턴하지 않는 함수의 리턴형을 void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리턴 값이 없음을 의미하고 함수의 파라미터 매개 변수죠. 매개 변수로 void를 이렇게 선언했을 경우 이거는 인자를 받지 않음 이라는 뜻입니다. 인자란 무엇이냐,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함수에다가 주어지는 것, 이것이 인자죠. 이것이 인자. 그래서 1이라는 인자를 주어지고 %d라는 문자열을 주어지는 거죠. 문자열 인자를 주어지는 거죠. 이런 것이 인자인데, 그래서 인자를 받지 않은 매개 변수가 없음.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런 걸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void 포인터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void형이란 게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하면은 void형은 타입인데 하나의 값을 갖는 타입인데 그 값이 없음이라고 참 오묘한 의미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void는 타입이에요. 타입. 근데 이 타입은 값을 하나만 가질 수 있는 타입인데 그 값이 무엇이냐? 값이 없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이 되냐? void하고 이렇게 변수를 만들 수는 없어요. void라는 변수를 만들 수는 없어요. 아까 설명했듯이 void는 값을 하나만 가질 수 있는데 그 값이 없음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값을 넣고 쓰고 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녀석이 아니죠. 그래서 유일하게 void 포인터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void 포인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 void 포인터를 간단하게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 그냥 주소를 담기 위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void 포인터를 주소를 담기 위한 타입. 예를 들어서 int 포인터, int형 포인터 같이 이런 타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타입은 의미가 주소를 담고 있는데 이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간접 접근을 하면은 int형 변수에 간접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이게 pi라는 포인터에다가 지금 정수형 i의 주소를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pi라는 포인터 변수는 int형 포인터이기 때문에 간접 접근 연산을 하면은 pi가 가지고 있는 주소, i의 주소죠. 그래서 그 주소를 이용해서 i에 간접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것이 i 변수랑 마찬가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i를 쓰는 거랑 pi를 쓰는 거랑 같이 된 거죠. 왜냐? pi에 i의 주소가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void 포인터형을 하면은
인트형 포인터는 간접 접근하면은 그 변수가 인트형이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보이드 포인터에는 간접 접근하면은 간접 접근한 곳에 보이드 타입의 변수다라는 걸 의미하죠. 좀 말이 꼬였는데 P에 담겨있는 주소에 간접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그곳이 보이드형 자료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이드형 변수는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보이드형으로는 이 포인터 연산, 간접 접근 연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여기 디레퍼런싱 역참조 보이드 포인터에 역참조할 수 없다. 포인터 연산으로 간접 접근한 것을 역참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워닝에 디레퍼런싱이라고 용어가 있는데 영어 단어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소만 담기 위한 용도로 보이드 포인터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주소에. 그래서 단지 주소값만 의미하기 위해서 보이드 포인터라는 자료형이 있고, 이 보이드 포인터가 어디서 또 나오냐 하면은 에몰로 갈 때 또 나옵니다. 에몰로 갈 때 의외로 또 나온다 이거죠. 널도 보이드 포인터 타입이어서 0이라는 주소값을 인트형 포인터든 캐릭터형 포인터든 여러가지 포인터 타입에 넣을 수 있도록 그냥 주소값인 0을 그냥 넣기 위해서 있는 건데, 보이드 포인터 타입이 또 딴 데서도 나옵니다. 그곳이 어디냐? 지난번에 배운 에몰록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인트형에 해당하는 4바이트가 할당되고 그 할당된 메모리의 첫 번째 주소가 P에 들어가죠. 여기를 잘 보면은 여기 아래 이 dev C++ 편집기의 기능, 통합개발 환경 툴의 기능으로 에몰록이 어떤 형태로 선언되어 있는가가 나와 있는데, 앞에 보면 리턴형이 이제 보이드 포인터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인자로는 사이즈를 받는 거죠. 몇 바이트를 이용할 건가. 그래서 보이드 포인터형을 리턴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소값만 의미한다. 주소값을 리턴하는데 그 주소값에 해당하는 메모리의 크기가 타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보이드 포인터로 리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드 포인터를 리턴하기 때문에 인트형 포인터에 넣든 캐릭터형 포인터에 넣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캐릭터형 포인터도 한번 해볼까요? PI로 해놓고 인트형 포인터는, 캐릭터형 포인터는 PC로 포인터 캐릭터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멋있는 이름은 아닌데 간단하게 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캐릭터형에 맞게 사이즈가 여기 들어가서 캐릭터형만큼 메모리를 할당해서 캐릭터형 포인터에, 캐릭터형인데 왜 인트라고 썼냐? 자, 캐릭터형 포인터에 넣을 수 있죠. 그리고 캐릭터형 포인터 또한 널 값으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널 포인터는 어떠한 포인터 타입에도 이렇게 대입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타입이 다른데 이게 대입이 되는 이유는 암묵적으로 이제 타입이 형 변환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형 변환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하지만 형 변환에 대해서 지금은 필요한 것만 살짝 언급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주소값을 포인터 타입에 담거나 아니면 딱 주소값만 저장하거나 할 때 보이드 포인터를 사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에몰록은 보이드 포인터를 리턴하고 그것이 각각 인트형 포인터, 캐릭터형 포인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죠.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PI에 주소가 들어가 있고 그 주소는 인트형 크기죠.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포인터 연산, 간접 접근 연산으로 접근을 한 후에 예를 들어서 2015년이면 2015 이런 식으로 어떠한 값을 넣을 수가 있죠. 이렇게 포인터 연산, 간접 접근 연산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는, 이거는 역참조라고 또 용어가 있어요. 용어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근데 포인터 연산이란 거는 그냥 제가 제 강좌에서만 쓰는 그런 표현이니까 외우기 쉬우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정확히는 간접 접근 연산이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행위를 역참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 역참조는 뭐냐? PI에 주소가 들어가 있죠. 주소가 들어가 있는데 이 PI의 타입이 int형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 주소에 접근을 한 후에 그 공간을 int형으로 인식을 해서 거기다가 2015라는 것을 넣는다 이겁니다. 또 그림이 필요하겠죠? 말로만 하면은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을 할 것인데, 메모리가 이런 식으로 길게 쭉 있죠. 메모리는 1차원이어서 각 메모리의 주소가 0, 1, 2, 3, 4, 5, 6, 1 이런 식으로 붙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10, 11. 그래서 각 이렇게 주소가 붙은 곳은 1바이트 크기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1차원이란 게 뭔 뜻이냐? 숫자를 하나만 가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2차원이라고 하면은 0에 1, 1에 0 이런 식으로 x, y 좌표 같이 막 2차원 그런 게 2차원이잖아요. x에 뭐 숫자값 하나 들어가고 y 숫자값 하나 들어가듯이 숫자가 두 개 쓰이는 것이 2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숫자 하나로 각 메모리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메모리 형태라서 1차원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m올록으로 사이즈를 만들었는데, 사이즈를 만들었고 사이즈 인트형만큼 크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냥 간단히 여기다가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인트형이 4바이트니까 32비트, 여기 환경에선 100% 뭐 4바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 이렇게 메모리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 m올록 사이즈 오브 인트가 4가 돼서 m올록 4만큼 할당해라 해서 이렇게 한 공간, 두 공간, 세 공간, 네 공간에서 4바이트가 할당되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생성된 공간에 첫 번째 주소인 4가 PI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PI도 변수기 때문에 메모리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또 PI가 들어가 있는 공간을 예를 들어본다면 한 여기에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리고 PC는 지금 PC 이 포인터 변수는 고려를 하지 맙시다. 지금은 그냥 PI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4라는 주소가 들어가는 거죠. 4라는 값이 들어갔고, 그쵸, 여기 대입을 하고 있으니까 m올록에서 4바이트만큼 공간을 만들고 그것의 첫 번째 주소인 4를 PI에 넣었으니까 얘가 PI에 4라는 주소가 들어간 거죠. 4라는 주소가 들어갔고, 그리고 PI에다가 역참조를 하면은 PI에 지금 4라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라는 곳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하면은 이 메모리 4부터 시작된 곳에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원래 m올록에서 4바이트만큼 만들었고, 그렇죠? 4바이트만큼 만들었는데 PI는 처음 주소인 4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포인터 연산 PI 이것이 4, 5, 6, 7이라는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도록 만드냐면은, 그것은 PI의 포인터형이 int형 포인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int형 포인터라는 것이 int 타입이 4바이트죠. 그래서 4, 5, 6, 7이라는 공간을 쓰는 겁니다. 4, 5, 6, 7이라는 공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에 int, 이것은 어떤 것의 타입을 가리키냐? PI 주소가 PI가 담고 있는 주소, 그곳의 타입이 int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포인터 타입인 거예요. 그래서 이 타입 여기가 int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곳을 int 타입에 맞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015라고 대입을 하면은 2015라는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조금 다르게 이번엔 캐릭터형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캐릭터형으로. 인트형은 설명이 끝났고 캐릭터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캐릭터형이니까 문자를 넣어야 뭔가 맞는 표현이 아닐까. 그래서 문자를 넣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 똑같이 처음에 포인터형 변수가 메모리 어딘가에 생기겠죠? 4바이트가 생기는데 왜 4바이트냐? 캐릭터형 포인터인데 왜 4바이트냐? 이거는 이 포인터 변수인 PC
크기는 이 캐릭터가 아니고 PC의 타입은 캐릭터형이 아니고 PC의 타입은 포인터형이기 때문입니다. PC의 타입은 포인터형인 거예요. 그래서 포인터형이기 때문에 포인터형 32비트 프로그램에서는 32비트 즉 4바이트이기 때문에 주소의 크기인 4바이트만큼 메모리가 할당되는 거죠. 주소를 담을 수 있어야 포인터형이죠. 주소의 타입이 포인터 타입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0, 1, 2, 3에 해당하는 공간이 PC라는 변수, 포인터 변수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고, 예전에 설명드렸듯이 PC라는 변수는 사실 이 첫 번째 주소인 0이라는 주소를 의미하고 거기다 이제 포인터형이니까 4바이트만큼 쓰는 그런 건데, 이거는 지난번 복습을 더 하세요. 이 부분 방금 제가 설명한 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 그 유튜브 영상 중에서 메모리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랑 그 다음 영상 있을 거예요. 메모리랑 포인터였던가? 네, 이렇게 되고 여기서 똑같이 또 에몰록 사이즈 오브 캐릭터 이렇게 했죠. 사이즈 오브 캐릭터니까 1바이트겠죠. 그래서 에몰록으로 주어진 1바이트가 메모리 어딘가에 생성이 될 겁니다. 그냥 여기다 8이라고 예를 들을게요. 8. 그래서 1바이트가 여기다 생성이 되었다고 예를 들고 에몰록으로 생성된 메모리 중 첫 번째 주소, 뭐 컴퓨터로 치면 0번째가 되겠지만은 통상 표현으로 첫 번째 주소 8이죠. 그래서 8이라는 주소가 PC라는 포인터 변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8이라고 들어갔죠? 그래서 PC라는 포인터 지금 포인터 변수의 포인트 연산, 간접 접근 연산이죠. 그리고 간접 접근 연산을 하는 행위를 역참조라고 말하죠. 그래서 역참조를 하고 있는데 역참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PC 안에 포인터형 안에 주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소를 따라가서 이렇게 역참조를 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8이라는 곳에 접근을 했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냐? 이 부분을 8이라는 주소부터 주소에 해당하는 메모리를 어떻게 사용하냐? 그것이 바로 어떤 타입의 포인터인지에 따라서 행동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 PC라는 포인터는 캐릭터형의 포인터죠. 그렇죠? 캐릭터형의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캐릭터형으로서 주소 8부터 시작하는 곳을 캐릭터형으로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캐릭터형은 1바이트고 문자 타입이기 때문에 이 주소 8이라는 곳부터 시작하는 1바이트를 캐릭터형 변수로서 지금 간접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 접근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A라는 문자를 넣는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A라는 문자가 들어가는 거죠. 마우스 힘들어. A라는 문자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만약에 캐릭터형 포인터인데 이런 식으로 캐릭터 사이즈 곱하기 8 그러니까 8바이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주소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이 경우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 경우도 설명을 드려야겠죠. 사이즈 오브 캐릭터 곱하기 8이니까 8바이트가 메모리 어딘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4, 5, 6, 7, 8, 9, 10, 11 이 공간이 할당이 되었다고 그냥 예를 들게요. 실제로는 이렇게 이 포인터형하고 포인터 변수가 있는 곳하고 이제 주소가 인접할 리는 없겠지만은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즈 오브 캐릭터 타입 곱하기 8로 인해 8바이트가 만들어지고 에몰록 함수는 이 할당된 메모리의 첫 번째 주소를 리턴을 한다고 했죠. 그럼 4가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4가 주소값 4가 리턴이 되고 그것이 PC로 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주소값 4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낮은 주소값이 1의 자리에 일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PC에 이렇게 주소값이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 아까랑 똑같이 PC 포인터 타입에다가 간접 접근 연산을 통해서 역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역참조라는 행위는
포인터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주소를 참조를 하는 거죠. 역참조를 하는 거죠. 따라가서 간접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역참조를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4라는 메모리 주소에 4부터 시작하는 이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 건가? 그것이 어떤 타입의 포인터인지 그거에 따라 결정이 되죠. 그래서 캐릭터 타입의 포인터이기 때문에 캐릭터 타입은 1바이트고 문자 타입이죠. 그래서 이 4부터 시작하는 메모리 공간을 문자 타입으로서 사용하는 겁니다. 1바이트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 1바이트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1바이트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여기다가 A라는 문자를 넣고 있으므로 여기 이 4라는 메모리 번지 안에만 A라는 값이 들어가는 거죠. A라는 값이 들어가는 거고 그럼 메모리 번지 5에 해당하는 곳에 공간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소를 증가시키면 됩니다. 주소를 증가시키면 되죠. 그래서 PC 플러스 1 하면은 주소가 증가되죠. 주소가 한 칸 증가됩니다. 한 칸 증가되는데 한 칸이란 기준이 뭐냐? 그것도 역시 포인터가 어떤 타입의 포인터인가에 따라 정해집니다. 캐릭터형의 포인터죠. 캐릭터형의 포인터이기 때문에 캐릭터형의 크기인 주소 1만큼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C 플러스 1은 PC가 4의 값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5가 되는 겁니다. 5가 되고 거기다가 이 간접 접근 연산을 통해서 역참조를 하면 이 공간 5가 역참조가 된다는 거죠. 공간 5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메모리 번지 5에 해당하는 공간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B를 넣으면 여기 이제 B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B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A, B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14번째, 15번째 줄을 통해서. 근데 예전에 설명은 드렸겠지만은 이 표현하고 100% 동일한 게 어떤 표현이냐? 100% 동일한 게 이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100% 동일한 표현이에요. 실제로 이거를 하면은 제가 아까 이것이 15번째 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설명한 거랑 똑같이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PC 이게 배열 타입으로 지금 배열 형태로 접근을 하는 건데 PC가 캐릭터형의 포인터죠. 그러면은 이 배열을 사용할 때 캐릭터형 배열인 것처럼 행동을 해서 그 배열에 1번째, 0번째, 1번째, 1번째죠. 그리고 PC 배열에서 배열의 이름은 주소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PC라는 포인터 변수도 주소를 담고 있죠. 그래서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 거예요. PC1 그래서 PC가 4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가 0번째고 5가 1번째죠. 캐릭터형은 또 1바이트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사실 이렇게 쓰면은 배열처럼 행동한다기보다 사실 배열에서 사용하는 이 대괄호 연산이 이 포인터 연산을 보기 좋게 배열 형태로 보기 좋게 배열에서 인덱스를 사용하는 이 표현처럼 보기 좋게 바꿔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열이 사실은 포인터처럼 행동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설명을 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E 하고 C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주소 플러스 3 하고 E, A, B, C, D 이걸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A, B, C, D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 하셨으면 일단 포인터의 기본 타입은 배우신 거고 다음 시간에는 2차원 배열에다가 2차원 배열을 동적하려면 동적할당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포인터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복습하는 시간.